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떨고 있는 손은 중동의 방아쇠를 쥔 손일까요? 매수 버튼 앞에 멈춘 손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미사일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향할 때 가장 비명을 지르는 건 정작 이란의 군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숫자를 다루는 트레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공격 보류라는 결정적인 발표가 나오기 정확히 15분 전 누군가는 이미 8,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베팅하고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정세 뉴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정교하게 설계된 수익 모델이었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약탈의 서막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모든 흐름을 직접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의 입이 어떻게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개의 기둥이 무엇인지 숫자와 팩트로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서늘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 15분 동안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3월 23일 오전 6시 49분입니다. 뉴욕 증시가 문을 열기 약 2시간 전이죠. 정적만이 흐르던 국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거대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단 1분 만에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계약이 무려 8,700억 원어치나 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1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채 내리기도 전에 짧은 찰나입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에 대한민국 대기업의 한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돈이 단 한 방향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시장을 25년 동안 지켜본 베테랑 트레이더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거대한 거래가 체결되고 정확히 15분 뒤인 오전 7시 5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나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한마디에 폭등하던 국제유가는 14% 넘게 수직 낙하했고, 하락을 예고하던 주가지수 선물은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단 15분 만에 수천억 원의 수익을 확정지었다는 뜻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거래가 개인인지 혹은 여러 주체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전문가들의 직감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백악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이익 추구를 용납하지 않으며 증거 없이 이를 시사하는 것은 무책임한 보도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발언 시점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기묘한 법칙을 하나 발견해냅니다. 바로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부정적인 뉴스는 항상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주말이나 늦은 밤에 던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긍정적인 뉴스는 장이 열리기 직전이나 장중에 교묘하게 배치합니다. 실제로 이번 이란 사태의 시작을 복기해 볼까요? 트럼프는 미국 증시가 문을 닫은 토요일 저녁에 이란을 향해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주말 내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었고, 월요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아시아 증시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곤두박질치는 아비규환 속에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입을 엽니다. 자신이 통보한 최후 통첩 마감 시간까지는 아직 12시간이나 남아 있었고, 미 증시 주가 선물 지수들이 하락 출발을 예고한 상태였는데, 트럼프의 발표 직후 모든 지표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타코 트레이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뺀다는 믿음 아래 그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법을 의미하죠. 시장도 이제는 그 정도의 발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도 주말에 발표되었고,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유럽 국가들과 갈등을 빚어 증시가 폭락하던 시기에도 그는 장개시 20분 전에 무력으로 그린란드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자 지수는 즉각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는 굳이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독특한 화법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부를 몰아줄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의 문제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이 변동성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유가가 14% 요동칠 때마다 우리의 물가와 환율 그리고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의 입을 정책의 창구가 아니라 거대한 도박판의 주사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혼란이 누군가에게는 철저히 계산된 경제적 이득으로 환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발표 시점을 앞두고 베팅을 해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구조를 파헤쳐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누군가의 거래를 넘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재편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 기둥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충격, 경제학의 일환일까요? 이제 그 거대한 담론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넘어선 에너지 패권의 사유화라는 더 거대한 담론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유가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곧바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자극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을 잃게 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는 강해지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연준의 금리 결정권보다 더 강력한 시장 통제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거래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원유였을까요? 원유는 전 세계 모든 실물 경제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국가입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트럼프의 트위터 한 줄에 유가가 14%씩 널뛰기를 하면 한국의 수입 물가는 즉각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비가 뛰고 전기료가 압박을 받으며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아시아 증시에서만 50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도 135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순유출이 집계됐습니다. 원화 가치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대통령의 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서늘한 지점입니다. 정책이 제도와 절차를 통해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즉흥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때 시장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발언의 타이밍을 거래하게 됩니다. 정부의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거나 혹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던져놓은 뉴스의 찌꺼기를 보고 뒤늦게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낳은 거대한 약탈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날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 전략일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국으로서의 이득을 챙기는 동시에 전 세계 자금을 안전자산인 달러로 강제 소환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나치게 얼어붙어 자신의 치적인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져 반등을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안겨주는 기회의 땅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국가와 투자자들에게는 재앙의 파도가 됩니다. 어떻게 이 거래가 지금껏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시장이 이미 트럼프라는 변수를 하나의 상수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베팅의 도구로 삼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패턴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패턴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그 파열음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성장주들이 유독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단비만을 기다리는 시장에 트럼프가 던지는 유가 폭탄은 그 기대를 단번에 꺾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을 넘어선 마지막 기둥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이 정교한 타이밍의 예술 뒤에 숨겨진 진짜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체제 변화에 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대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연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통치자가 시장을 흔드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국가 권력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직접 제조하고 그 변동성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이른바 지정학의 금융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를 빼앗기 위해 싸웠지만 현대의 전쟁은 상대의 경제 지표를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다시 보류하는 그 며칠 사이 전 세계에 부는 소리 없이 재편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단 15분 만에 평생을 일해도 벌지 못할 거금을 챙겼고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자산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기둥이자 가장 파괴적인 진실인 시스템의 무력화입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기업의 가치나 경제 성장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력자의 입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모든 운명을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심판이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팅에 참여하고 심지어 경기 규칙을 실시간으로 바꾸고 있다면 그 경기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정교한 연극이 반복될수록 시장의 내성은 강해지지만 그만큼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충격 요법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14%의 유가 변동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정말로 미사일이 발사되어야만 시장이 움직일 것입니다. 즉, 트럼프의 입이 만들어낸 이 변동성의 늪은 결국 실제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과 피가 뒤섞인 가장 위험한 도박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판의 설계자는 이미 다음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에서 빠져나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이 연극의 막이 내린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15분의 기적 혹은 8,700억 원의 미스터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시장의 변동성을 제조하고 정보의 최상층부가 그 과실을 독점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전쟁은 전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와 계좌 잔고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도는 앞으로 더 잦아지고 더 거세질 것입니다. 시장이 이 패턴을 학습할수록 다음번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파괴적인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자는 뉴스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뉴스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설계도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오늘 제가 해부해드린 세 개의 기둥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유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을 옥죄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정학적 충격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과 신호를 읽어 낱낱이 파헤치는 시그널로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